자, 여기 보니까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여기 보시다시피 다 연결되어 있죠? 기계적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죠. 제품 하나를 개발해내면 굉장히 다량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만 있어서는 쓸 수가 없죠. 컴퓨터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지능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MS 오피스다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찍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들면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들어서 계속 찍기 힘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기업 전산화와 관련된 거예요. SI, 시스템 통합. 이런 시스템 통합 있죠. 기업 전산화. 이건 찍을 수가 없어요. 일일이 사람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야 돼요. 기업 전산화. 왜 그러냐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하고 업무가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은 건설 계통, 뭐 회계 계통, 제조업 계통, 금융 계통, 그 다음에 뭐 택배라든지 그런 물류, 그런 파트가 다 기업과 기업들이요 다 틀려요. 진짜 뭐 살아있는 생물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A 회사에서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해서 뭐 그대로 복사해서 B 회사 못 써요.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다 거쳐야 되는 게 SI예요. 이 SI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시스템 구축 언어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자바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개발자로 나서는 데 있어서 모든 개발자의 기본적인 언어예요. 일단 자바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자바 자체에 대해서는. 그걸 쓰건 안 쓰건 지금은 그 정도로 자바가 많이 퍼져 있어요. 컴퓨터 쪽으로 가서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바는, 그걸 뭐 전문가가 되진 않더라도 꼭 자바를 좀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언어가 자바다.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개발하는데 자바를 쓰는 건 아니에요. 뭐 HWT, 뭐 오피스 이런 걸 개발할 수는 있으나 자바를 이런 데는 잘 쓰진 않고요. 기업 전산화 시키는 데 있죠? 이쪽에 집중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기업 전산화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돌아오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 기업에서 워드가 필요하다. 이런 건 돈을 주고 사요. 그냥 한글 워드 있죠. 이런 걸 그냥 상용 제품을 사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회사 업무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개발자가 필요해요.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꼭 필요해요. 이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자바고, 자바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있죠?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부 다 자바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고속도로 교통서부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다못해 주민등록 등본, 초본 다 인수하잖아요. 전부 자바 기반이에요. 그 다음에 날씨, 기상청 다 자바입니다. 그러면은 자바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여기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네요. 기계어,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고급 언어가 자바예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게 중요했어요. 기계어가 중요하고 어셈블리어가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웹이라고 하는 환경, 웹, 고급 언어가 최적화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게 자바 있죠? 최고의 언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체적 언어로서 지금 많이 퍼져 있다. 나머지들은 뭐 PPT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0과 1 이진수로 구성됐다. 뭐 컴퓨터는 뭐 기계어만 EM 처리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고급 언어다. 자바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쉽고 복잡한 작업, 자료구조, 알고리즘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다. 사람이 사용하는 대화 있죠. 대화식이 문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프로그래밍 언어니까 영어로 되어 있고요. 한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명령어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꼭 자바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거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파일이라고 있죠? 컴파일하면 기계어로 바뀌어요. 이게 왜 0과 1로 바뀔까요? 반도체는 신호를 보내고 안 보내고 그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매우 빠르게 보내고 안 보내고 해서 어떤 연산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로 컴파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자바로 컴파일을 하는데 자바 C로 컴파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바 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한다. 그러면 자바 C라는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소프트웨어하고 자바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자바를 누가 만들었냐? 제임스 고슬링이 만들었습니다. 자바를 초창기에 만든 목적은 하드웨어 있죠? 인베디드 시스템. 거기에 쓰려고 만들었어요. 인베디드.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자바가 너무 무겁고 인베디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바를 다른 곳에 썼어요. 웹이라고 하는 곳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정작 인베디드는 많이 안 쓰고 지금도 그래요. 인베디드가 쓰이는 분야는 따로 있어요. 뒤쪽에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스마트폰 분야로 넘어가 버렸죠. 자바로. 여러분들이 플랫폼 호환성 문제 해결,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자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윈도우즈에서 개발하죠? 보통 자바 서버는 다 리눅스거든요. 유닉스 아니면 리눅스. 거기서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에서 개발한 게 리눅스에서 그냥 돌아가요. 아무런 손도 안 대도. 이게 바로 플랫폼 호환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플랫폼 독립적인 언어다. 여기 보면 메모리 사용량이 적고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는 가전제품의 적용은 실패했어요. 이 분야는 C 언어가 훨씬 우수해요. C 언어 있죠. C가 훨씬 우수하고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구글이 어떻게 했어요? 올해 발표했죠? 아마 4월달에 발표했을걸요? C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초소형 가전기기 있죠. 가전제품에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있어요. API를 따로 만들었어요. 자바 기반으로. 자바 기반 API를 구글에서 따로 만들어서 발표했어요. 4월달에. 인베디드 플랫폼에 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자바를 공부한다는 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초소형 인베디드 기기도 자바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알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도 문법이 뭐예요? 자바예요.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 중엔 웹 개발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때문에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바를. 안드로이드도 가전제품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러나 안드로이드는 무슨 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성능이 어때요? 지금은 듀얼 코어에다가 메모리도 헤르츠도 엄청나죠? 네, 엄청 복잡하고.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무겁습니다. 컴퓨터에 준하죠. 거의 노트북에 준하다고 보면 돼요. 사양이. 노트북을 점점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쓸 수 있는 건 자바에서 API를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바로 만든 API를 구글에서 새로 발표를 했다. 오크 이런 건 뭐 초기 이름이고요. 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만 요약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write once, run anywhere. 같은 말이에요. 아까 여기 나왔던 크로스 플랫폼 있죠? 어디서나 실행할 수 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개발한 거를 USB에 저장해가지고 집에 맥이 있는 분은 맥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자바가 그냥 돌아가요. 그러니까 윈도우즈란 운영체와 맥이란 운영체제는 전혀 달라요. 거부감 느끼잖아요. 윈도우 쓰던 사람들은 맥 잘 못 쓰거든요. 거꾸로 반대로 또 그렇고. 그런데 이 자바라는 언어는 거부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데나 다 들어와요. run anywhere에. 어떤 곳이든. 한 번만 쓰면, 한 번만 타이프를 치면 어디서나 유닉스건 솔라리스건 뭐 리눅스건 HP
유닉스건 IBM 유닉스건 뭐 맥이건 다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C를 배우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바 전에. 이분들은 C는요 윈도우즈에서 컴파일한 거 리눅스에서 못 돌아가요. 리눅스에 가서 다시 컴파일해야 돼요. C는. 그러니까 개발 생산성이라는 게 떨어져요. 그런 부분이. 자바는 한 번만 컴파일하면 어디서나 다 쓸 수 있어요. 자바는 이게 생산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C나 C++도 자바로 많이 대체해서 개발을 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컴파일한 게 어디서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바이트 코드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트 코드로 바뀌잖아요. 그럼 어디서나 다 돌아가요. 이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어요. 실행 파일. 얘가 이제 실행을 시켜줘요. 버추얼 머신은 뭐예요? 가상기계라는 소리잖아요. 얘는 OS에 가까워요.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가깝다. 자, 플랫폼 종속성 또 나오네. 같은 말이에요.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C, C++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죠. 다시 다 컴파일해야 돼요. 근데 컴파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로 만든 프로그램이 규모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컴파일하면 별 에러가 다 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쓰고 싶지가 않아요. 자꾸 거부감 느껴요. 왜냐면 특히 수정할 일이 있잖아요. 그럼 C는 계속 바꿔요. 다시 컴파일, 올리고 다시 컴파일, 다시 컴파일.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내 컴퓨터에서도 한번 하고, 만약에 그게 리눅스라면 리눅스에 가서도 컴파일 해줘야 되고, 두 번씩 해줘야 되니까 정신이 없죠. 개발자들이. 네,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스템 언어로는 최고죠. C가. 그러나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다. 자바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번만 기록을 하면 여기 보세요. 어디서나 돌아가죠? 이렇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뭐 OS도 어디서나 돌아갑니다. 바이트 코드 가상기계 같은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자바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바 파일이 있죠? 자바를 만들어서 컴파일을 해요. 그럼 클래스가 만들어져요. 이게 바이트 코드예요. 얘는 어디서나 돌아가요. 윈도우, 애플, 뭐 휴대폰 운영체제 또는 뭐 유닉스 그런 데서 다 돌아갑니다. 또 확장자는 자바예요. 컴파일하면 클래스로 바뀌어요. 이 클래스는 실행 상태로 바뀌어서 돌아가요. 자, 자바 오픈소스예요. 아니 그럼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자바는 오라클의 7조인가요? 또 수조 원에 팔렸어요. 오라클사에 팔렸어요. 아니 그러면은 오픈소스 아니잖아요. 라이센스 있잖아요. 물론 라이센스 있죠. 그러나 선에서 오라클에다가 자바를 팔긴 했지만 오픈 JDK라고 오픈소스 자바가 또 있어요. 이건요 우리 수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 돌아가요. 오픈 JDK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배포하는 자바가 있죠. 오라클 말고 제3의 단체에서 배포하는 자바가 따로 또 있어요. 오픈소스란 소리예요. 소스가 열려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IBM 컴퓨터 있었죠. IBM 컴퓨터만 자 IBM 컴퓨터 꼭 사야 돼요? 그렇지 않죠. IBM 호환 삼성 컴퓨터 뭐 LG 컴퓨터 대우 컴퓨터 있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고3 때 대우 컴퓨터 산 기억이 나는데 거기 보면은 써있어요. 꼭 IBM 호환 PC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오래된 내용이라서 기억이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IBM 호환 지금 똑같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오픈 JDK 기반으로 만들잖아요. 그럼 오라클 자바 설치해도 다 돌아가요. 제한이 없다.
자, 자바 배포판이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건 이거예요. 자바 SE. 자바 표준 데스크탑과 서버 응용 개발 플랫폼이다. 인베디드 및 실시간 환경을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이건 2개월 차예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JSP. 이건 2개월 차 때 배워요. 자바 ME는 지금은 안 써요. 자바 ME는 거의 사라졌고요. 이 시장을 안드로이드가 대체했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옛날엔 쓰였었어요. 지금 거의 안 쓰요. 자바 구조. 자, 엄청나죠? 이게 기술이 하나하나가 다 자바 기술이에요. 굉장히 많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자바 코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 기본 문법 있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JDK는 자바 개발, 자바를 개발할 때 쓰는 프로그램의 꾸러미,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하는 거예요. 키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과학 키트.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럼 거기에 과학 키트를 조립하면 여러 가지 전자제품 만들어지죠. 똑같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키트. 자바 디벨롭먼트 킷이고요. 자바 개발 환경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JDK를 가지고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JRE는 실행하는 거예요. 자바 런타임. 우린 이 두 개를 다 다운받아서 설치할 거예요. JDK하고 JRE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 JDK의 BIM 폴더에는 여러 가지 개발 도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게 두 가지예요. 자바 C하고 자바. 자바 C는 컴파일, 변환, 자바는 실행이에요. 두 가지를 주로 쓸 것이다. 자, JDK 1.6.0 설치 폴더죠? 1.7도 여기하고 매우 비슷해요.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API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딘가를 보고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걸 보고 개발하는 거예요. API. 근데 처음에는 API를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API 안 봐요. 저하고 기본적인 자바 문법을 공부하다가 API 보는 방법을 한 중간 이후에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라고 하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사전하고 똑같아요. 영어 사전 있죠. 사전 보고 문장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API 보고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들은 아마 이번 달에 좀 외우게 될 거예요. 몇 가지는. 자바 패키지가 있어요. 이것도 수업 내용에 등장을 하는데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폴더하고 똑같아요. 폴더. 그래서 폴더는 뭐냐? 같은 부류의 파일들을 모아놨죠. 분류를 하고 자바 클래스도 많아지면 패키지로 분류를 해요. 이게 이제 자바 API 문서입니다. 들어가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IDE라고 해서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통합 개발 환경이죠. 통합 개발 환경. 우리는 뭘 쓸 거냐면 이클립스 쓸 거예요. 이클립스를 쓰는데 처음에는 자바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편집기 있죠. 에디트 플러스라든지 그런 편집기로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클립스로 바꿀 겁니다. 개발자들이 쓰는 툴은 이클립스인데 얘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편집기를 좀 써봐야 돼요. 그래서 자, 툴을 중간에 바꾼다. 주로 이걸 많이 씁니다. 개발자들은 다 이클립스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바로 많이 개발하진 않아요. 자바는 주로 웹을 많이 개발하고 이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은 많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뽑지 않아요. 웹 개발자를 많이 뽑아요. 넷플릭 웹에서 돌아가는 작은 프로그램이죠. 지금은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옛날에는 많이 썼었어요. 서블릿 중요해요. 이제 이거는 JSP 2개월 차 그것과 관련되는 건데 웹에서 쓰는 컴포넌트의 일종이에요. 서블릿.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웹스타트는 배포할 때 쓰는 거예요. 배포. 어플리케이션 배포. 근데 이제 주로 지금은 이제 서블릿. 요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JSP 있죠. JSP로 쓰게 된다. 자, 이건 이제 배포하는 방법이에요. 자바 어플리케이션 배포. 근데 배포하는데 주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있죠? GUI 프로그램. 요거 배포하는 목적인데, 자바로는 GUI는 많이 만들지 않아요. 웹을 많이 만들어요. 자바로는. 그래서 웹스타트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고, 자, 우리 학원의 2개월차, 3개월차가 다 웹과 관련된 거예요. 웹 개발자를 많이 뽑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 가장 일거리가 많고, 그래서 2, 3개월이 다 웹과 관련되고, 이번 달은 자바 문법이죠. 그것과 관련이 된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개발이 있네요. 안드로이드 역시 자바예요. 구글의 주도로 여러 모바일 회사가 만든 오픈 핸드셋 얼라이언스에서 무료로 만들어 배포하는 플랫폼이다. 구글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죠. 여러 회사가 모였지만 OS는 구글만 배포를 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근데 그게 문법이 뭐냐면 자바예요. 그러니까 자바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파트를 다 개발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죠. 취업을 할 수 있는 파트가 일반 웹 개발자부터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까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수업 내용 볼까요? 우리의 수업. 제가 PPT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PPT에는 없는 내용들 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은 웹이라고 되어 있네요. 웹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 자, 웹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자바가 웹에서 주로 쓰이기 때문에 웹 프로그램의 개발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만 설치되면 별다른 설정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자,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홈페이지를 보고 있죠? 이 홈페이지도 JSP, 자바로 만들어졌어요. 그냥 보고 있잖아요. 여러 명이 볼 수 있죠. 사용자는 브라우저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개발자는 유지보수가 매우 편리하다. 웹 프로그램. 만약에 여러분들 다음 있죠. 기사. 다 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웹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웹이 아니면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내가 뭐 글을 갔어요. 자, 뭐 이런 기사가 올라와 있네요. 긴급 생계자료. 가볼까요? 추천하고 싶어요. 댓글 쓰고 싶어요. 기사를 보고 나서는 댓글을 써야지 안 되겠다. 이런 게 다 뭐죠? 다 프로그램인 거예요. 웹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만드는 중심 언어가 자바예요. 자바. JSP 자바. 웹 개발을 집중적으로 쓴다. 여기 보니까 전자정보, 대법원 등기소, 기상청, 병무청,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까지 다 자바 JSP. 정부 관련 기관, 공기업 관련 기관. 네. 그 다음에 고속버스 예매까지도. 철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쇼핑몰. 그 다음에 하다못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한국고용정보원까지 자바로 돼 있어요. 이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자바를 쓰고 있다. 일반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 전산은 표준 기술이래요.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DBMS가 필요한 분야 씁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자바를 채택을 하고 있대요. 표준 기술로. 그 다음에 자바로 이제 웹을 개발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할 수 있대요. 스마트폰 개발 있죠.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바 가속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가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3G, 와이파이, 블루투스, NFC 뭐 이런 것들, 뭐 인베디드 그래픽, 네트워크의 3G는 그 다음에 그래픽은 3D입니다. 이런 것도 다 되고 게임 분야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게임 많잖아요.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자바를 알면 빅데이터도 개발할 수 있어요.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인베디드 GPS 그 다음에 RFID 그 다음에 NFC 여러분들 교통카드 있죠? RFID죠. 스마트폰 결제 NFC 이렇게 이 분야 하나하나가 엄청난 지금 시장이에요. 이 분야에서 웹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개발과 빅데이터 전부 자바를 쓰고 있다. 여러분들 뭐 90% 이상이 안드로이드 폰이죠? 스마트폰 분야는. 자, 여기까지 봤고 쉬었다가 자바 있죠? 개발 툴 JDK 이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JDK 설치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웹 개발 권장 버전은 여기에 1.4로 되어 있죠. 1.4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 버전이 안드로이드 OS 컴파일 버전이라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6.0 그리고 우리는 7.0을 씁니다. 물론 8.0도 있는데 8.0은 아직 개발 분야에서 지원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클립스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7.0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겁니다. 수업 관련 폴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니까 수업 관련 폴더라고 되어 있는데 리눅스는 대소문자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한글 사용 금지, 공백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C 드라이브에 2014 04 자바로 되어 있죠. 경로를 저하고 대소문자도 똑같이 일치해 주세요. 지금부터 대소문자도 구분하는 걸 좀 익숙하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거 대소문자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윈도우즈는 똑같죠. 그런데 리눅스는 틀려요. 리눅스나 유닉스는 대소문자가 철저 구분돼요. 따라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폴더를 만들 건데 여기 보니까 드라이브명은 집, 회사, 학원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학원에서는 C로 배우는데 집에 가서는 D고 회사에 가서는 F다. 이렇게 되면 환경이 계속 바뀌어서 자바가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생겨요. 처음에 배울 때는 될 수 있으면 학원하고 완전히 똑같이 일치 되게끔 해주시고 배우고 나면 이걸 바꿔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쓰다 보면. 그래서 일단 저하고 대소문자도 똑같이 해주시고 완전히 일치되게끔 집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2014 04인데 벌써 5월달이네. 5. 자, 2014 05 언더바 자바로 하죠. 탐색기를 열고 탐색기는 보조 프로그램에 있죠.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도 탐색기가 있고요. 윈도우즈 탐색기 또는 시작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윈도우즈 탐색기 열기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여기서 C 드라이브로 갑니다. C에 가서 폴더 만들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자, 2014 05 언더바 자바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셋업 폴더도 만들어야 돼요. 셋업 폴더는 설치할 파일 있죠. 다운받거나 그런 파일들 여기 저장될 거예요. 자, 셋업 폴더도 그 2014 05 안에 가서 셋업이라고 폴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자바 폴더 안에 들어가서 셋업을 만들고 또 이 자바 폴더 안에 들어가서 베이직이라는 폴더를 만들죠. 자, 베이직과 셋업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 폴더 안에 역시 대소음자 주의해야 되고요. 자바를 개발하려면 자바 개발 키트가 필요했습니다. 자, 배포하는 곳은 www.oracle.com. 물론 오픈jdk도 있지만 그 선에 있는 표준을 그대로 여기서 가져갔기 때문에 자, 오라클에 가서 다운받겠습니다. 자바 설치에 대한 것도 여기 PPT에 있어요. 보시면은 자바 JDK의 설치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는 뭐 바로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이거 꼭 다운받아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자바의 소개도 올려놨고 JDK 설치도 PPT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다운이 안 되네. 커뮤니티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딱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래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운로드가 펼쳐져요. 자, 여기 보니까 왼쪽에 있죠. 많이 다운받는 것들이 따로 딱 분류가 되어 있어요. Java for Developers 클릭해볼까요? Java for Developers. 아니면 여기를 그냥 눌러도 돼요. 그냥 눌러도요 이게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눌러도 여기 다운로드를 굳이 뭐 메뉴로 안 가고 그냥 눌러도 똑같아요. 그냥 여러가지 길이 있어요. 다운받는 길이. 자, 우리가 다운받을 거는 자바 SE예요. 자바 스탠다드 에디션 클릭. 혹시 지금 PPT를 열으신 분들은 지금 과정이 똑같을 거예요. 보면은 자, 마이 PPT에 요거거든요. 요겁니다. 자바 설치. 지금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다 캡처를 떠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쭉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설치는. 자, 여기 보니까 자바 플랫폼 8이 올라가 있네요. 업데이트 5번 했고 JDK 8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툴들이 정상적으로 아직 지원을 안 해요. 얘를 지원하려면 하반기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훨씬 가을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자, 쭉 내려갑니다.
자바 SE 7 업데이트 55번이나 업데이트를 했네요. 수정이 55번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자, 오른쪽에 JDK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클릭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 눌렀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쭉 내려가다 자바 SE 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에서 요거 눌렀어요. 다운로드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어요. 여기 보니까 Accept License Agreement라고 되어 있죠? 라이센스 동의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운을 못 받아요. 라이센스 동의하고 다양한 버전의 자바가 있습니다. 이 개발 툴은 이렇게 다양해요. OS별로 있어요. 자, JDK를 우리는 컴퓨터가 OS가 64비트죠? 그러면은 비트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윈도우즈 64비트. 근데 집에 XP 쓰시는 분 있죠? 그분들은 위에 거 다운받아야 돼요. 위에 거는 XP. 자, 보통 윈도우 7은 64비트입니다. 클릭합니다. 저장창을 물어보고 있죠. 어디다 저장을 하겠냐. 당연히 셋업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다 다 모을 거니까 셋업에다 저장. 혹시 창이 안 뜨는 분 있나요? 저장 안 뜨는 분. 오라클 다운로드 안 떠요? 네. 아예 접근이 안 되죠. 그죠? 느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요즘에 디도스 공격이 심해가지고 사이트들이 동시 접속자를 다 차단하고 있어요. 네. 동시에 한 1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네? 윈도우. 네. 같아요. 똑같아요. 64비트.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바를 좀 지워봅시다. 설치 수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제어판에 한번 가보세요. 설치 수업은 왜 하냐면 자바를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면 지워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직접 여기에 가서 직접 C 드라이브에 가서 이거를 지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이름 바꾸고 이 자바의 이름을 여기서 바로 바꾸고 지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왜 그러죠? 레지스트리 정보하고 불일치, 즉 레지스트리 정보하고 맞지 않게 돼서 자바 인식이 안 돼요. 다시 설치해도. 이렇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바는 폴더를 지우면 절대 안 돼요.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 지우는 거예요. 자, 제어판 열으시고 프로그램의 기능 설치가 안 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바가. 한번 가볼까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알파벳 순이니까 자바 7 딱 있네. 아마 대부분은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지난달에 거의 다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한 분 정도가 안 되지 않았을까. 시스템 정비 때문에. 자, 이거 다 지우세요. 그냥 제거. 예스. 어차피 자바 51 버전이 그 국제적으로 좀 버그가 있는 버전이라고 그 기사가 났었죠. 이거 패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55로 바꾸는 겁니다. 최신판으로. 자바가 또 있네요. 또 지우고. 지우는 건 간단해요.
자, 삭제가 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건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컴퓨터가, 느리다. 그런 분들은, 그 고클린이 있잖아요. 고클린하고 다음 클리너, 그 다음에 네이버 클리너, 특히 네이버 클리너. 이 세 가지 있죠. 얘네들은 좀 프로그램에서 지우세요. 컴퓨터 사양이 무척 좋아도요, 느려요. 그러니까, 집에 딱 갔더니, 컴퓨터가 느리다. 여기도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코어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고클린과 네이버 클리너, 뭐 다음 클리너 뜨잖아요. 거기다가 알약이나 V3 있죠? 이러면 엄청 느려져요. 특히 이클립스라는 걸 쓸 때. 그래서 특히 고클린, 알약, 뭐 네이버 클리너, 대표적으로 네이버 클리너. 얘네들은 좀 삭제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약이나 V3, 특히 V3가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V3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알약과 함께.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웠어요. 자, 여기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자바를 정상적으로 지우잖아요. 그러면 자, C 드라이브를 딱 가보면 폴더가 있는데 뭐 JR하고 LIB 있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자바에서 들어간 건 다 지워진 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워도 돼요. 자바를 지우고 나서는 원래 이것도 다 지워지게, 다 대부분은 지워지거든요. 남았네요. 그러면 지워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단 처음부터 자바를 지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무조건 자바 지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지우고 삭제할 거. 폴더 이름도 바꾸면 안 됩니다. 자, 아직 삭제 중이신 분 있나요? 네. 아직 삭제 중이신가요? 컴퓨터가 좀 느려요? 그래요? 가봐야 되겠어요,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자, 다운 다 받았죠? 이제 자바도 다 삭제를 했고요.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작업 폴더 가볼까요? 2014 05 언더바 자바 안에 셋업 안에 가보세요.
자, JDK7이 들어와 있네요. 엔터 칩니다. 자, 저하고 같이 설치합니다. 여기서 yes를 합니다. 넥스트 하겠습니다. change. 자, 설치 경로는 여기에서 자, 저하고 이건 좀 맞춰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원 전체가 여기로 세팅이 돼 있어요. 왜냐면 자바 설치 경로가 다르면 특히 2개월차 수업 있죠. 2개월차, 3개월차 프로젝트는 굉장히 영향이 많아요. 그래서 자바 시간에도 여기로 다 맞춥니다. 자, 경로 보이시죠? C 콜론 역슬래시에 JDK 1.7.0 이렇게 뒤에 언더바 55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입력할 건 없어요. 지우기만 하면 됩니다. JDK 1.7.0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OK 누르세요. 그냥 다음 계속. 이것만, 이 경로만 주의하면 됩니다. JDK 1.7.0 오케이. 그리고는 계속 넥스트예요. 특별하게 입력할 거 없어요. 나머지는 이걸로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문제가 있었나요? 자, 저기서도 넥스트. 이게 자바 실행하는 겁니다. JR. 자바를 컴파일하는 거와 실행하는 거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넥스트. 오, 끝났습니다. 클로즈. 자, 여기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한 거고요. 우리가 여기가 55버전. 자바의 삭제.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삭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설치. JDK 1.7.0 설치입니다. 그리고 도수창을 새로 열어야 돼요. 도수창을 새로 열어서 확인할 거고요.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서 CMD. CMD 하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콘솔 창이 떠요. 엔터 치고 자바 한 칸 띄고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그때 55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게 51이었거든요. 55라고 나오면 지금 최신판이 설치된 거고 혹시라도 내가 51을 설치할까 상관없어요. 수업에 전혀 제한이 없어요. 1.1 이상만 하면.
잘못 설치했잖아요. 자동화 JDK의 1.7.0이 아니면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 다시 지워요. 근데 오히려 나중에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시간도 얼마 안 갈 거니까 선했어야 되는 그거는 그냥 생각을 부모가 잘못되신 분들은 C의 JDK의 1.7.0입니다. 아닌 분들은 지우지 않아요. PPT도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다음에 이 내용이 환경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환경 변수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환경 변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 7 기준인데요. 탐색기, 컴퓨터,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자, 탐색기에서 컴퓨터, 속성, 고급 시스템 설정. 고급 시스템 설정에서 환경 변수. 자, 사용자 변수에는 지정하지 마세요. 인식이 잘 안 돼요. 자바는.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게 자바 언더버 홈이네요. 자바의 설치 위치를 지정해야 된대요. 시스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 언더버 홈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 아마 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만약에 없잖아요. 집에 가서 오늘 자바를 설치하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새로 만들기 라고 해주면 되고요. 그럼 변수 이름하고 값이 있죠.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바 언더버 홈을 선택하고 편집. 왜? 이미 설정을 다 해놨어요. 요걸 그냥 쓸 겁니다. 이렇게 변수 이름하고 변수 값이라고 돼 있죠. 여기 있잖아요. 변수 이름 이렇게.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변수 값 이렇게. 자바 언더버 홈은 변수 이름이고 JDK 1.7.0은 변수 값이에요. 입력이 돼 있죠? 이 뒤에는 불필요한 공백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입력 값에서 공백도 다 문자 코드 10에 대응돼요. 그러니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 확인만 하겠습니다. 집에서는 직접 추가해야 될 거예요. 확인.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로 올라가 보세요. 맨 위에 클래스 패스 있네요. 얘는 타이프를 치는 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좀 복잡해서 요렇게 돼 있죠. 클래스를 찾는 경로예요. 역시 클래스 패스 편집. 클래스를 찾아 쓰는 경로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바 언더버 홈은 자바 설치 경로를 여기서 가져온 거고요. LIB의 툴스 AL을 쓴다. 역시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안 되어 있는 분은 추가한 다음에 이걸 그대로 치지 마세요. 이게 타설 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패스. 그러니까 여기만 바뀌지, 만약에 자바를 다른 곳에 설치했어요. 여기만 바뀌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자바가 어디 설치되든. 왜냐면 자바 언더버 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변수 있죠? 요걸 쭉 가져다 쓰기 때문에 2번, 3번은 모든 컴퓨터가 다 똑같아요. 값이. 1번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회사마다 바뀔 수 있고 프로젝트마다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기본 값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패스는 뭐 하는 거냐? 프로그램을 찾는 경로예요. 패스도 다 있어요. 여기다가 하면 인식 안 돼요. 위에 있는 거. 여기선 인식이 안 됩니다. 설정해도. 여기서 꼭 시스템 변수에다 설정을 할 거. 자, 패스라고 맨 앞에다 설정해 놨어요. 맨 앞에 보세요. 이렇게 설정이 다 돼 있네. 다 돼 있죠? 자바 언더버 홈의 BIM.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의 도수상에서 자바를 입력한다든지 자바 C 있죠? 특히 자바 C. 이거를 찾는 경로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명령을 하고 에러 떠요. 자바 언더버 홈의 BIM 폴더로 지정. 맨 앞에다 자, 확인 누르고 나와보면 값이 다 있죠. 이렇게 이거 이해만 되면 돼요.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만약에 내가 설정을 하는데 실수로 다 날렸어. 경로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경로를 만약에 다 날리잖아요. 내가 뭐 패스를 값을 주라고 했더니 이걸 다 날려버리고 딸랑 자바만 이렇게 준 거예요. 이런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거가 하나도 안 돼요. IP 컴피그 이렇게
IP 컴피그 이런 경로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IP를. 그럼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도스 명령어가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 설정값. 지우면 안 돼요. 만약에 나는 실수를 지웠다. 그럼 여기 있는 걸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러면 정상 작동돼요. 이게 실수를 지웠을 경우에 사용할 문장. 위에는 XP. XP에서 지웠을 경우. 아래는 7에서 지웠을 경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닫으세요. 자바를 설치했으면 얘를 콘솔 창이라고 하죠. 콘솔 창을 닫고, 다른 말로 cmd, 콘솔 창을 닫고서 자바 c.exe, exe는 실행 파일이죠. 자바 c.exe하고 엔터 쳐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성공. 이렇게 나오면 성공. 그런데 뭐 이상하게 나왔어. 뭐 이렇게 뭐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니다. 이러면 설정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배치 파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특히 패스 있죠. 경로 다시 보고 얘를 닫고 다시 열어야 돼요. 다시 열어야 환경을 다시 읽어오거든요. 자바 c.exe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나오죠? 사용법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정상적으로 됐다면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유저지가 있고, 클래스 백 이런 게 있고, 자. 이렇게 나오면 성공. 자, 이렇게 나오지 않으신 분 있나요? 혹시? 네.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1회 수업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1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